안녕하세요. 김띵또입니다. 작년 말에 다녀온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영국 여행기를 시작합니다. 각종 맛집, 숙소, 여행지 등 다양한 후기와 정보를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낭만 가득한 포르투에서의 3일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운 시간이 이어질지 잔뜩 기대하면서 3일차 일정을 시작했어요. 포르투 3일차는 카르무 성당, 렐루 서점, 클레리구스 성당 등 포르투의 유명 건축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비토리아 지구 같은 동루이스 다리 기준 북서쪽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걸어서 이동했어요. 다소 흐렸지만 다행히 비가 내리진 않아서 포르투 길거리 곳곳 이쁜 풍경과 귀여운 디테일들을 구경하며 걸었는데 정말 걷기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첫 목적지는 카르무 성당입니다. 카르무 성당은 포르투갈의 고유문양 아줄레주로 유명한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외관에 그려진 거대한 규모의 아줄레주 장식이 우와 압도적이더라고요. 거대한 규모도 규모지만 디테일하게 묘사된 그림이 정말 인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카르무 성당의 입구, 정면 쪽도 함께 구경했는데요. 성당의 크기 자체는 작지만 소박하면서도 디테일한 장식들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워낙 아줄레주 벽화로만 유명한 카르무 성당이라 성당 자체는 많이 놓치시는데 기회가 된다면 성당 내부도 함께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아줄레주 장식이 인상 깊었던 카르무 성당을 감상 후 사자분수로 유명한 포르투 대학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자분수는 해리포터에서 모티브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그리핀도르 사자 상징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나요? 카르무 성당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카르무 성당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포르투 대학 광장에는 플리마켓이나 각종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 하니 꼭 함께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이동하는 길에 사자분수와 마찬가지로 해리포터의 장소 모티브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꼽히는 렐루 서점을 지나쳤습니다. 유명한 만큼 사람이 워낙 많다고 하고 입장료도 있어서 딱히 갈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지나가게 되니 궁금해져서 슬쩍 들여다만 봤어요. 살짝 봤는데도 내부가 정말 아름답긴 했는데 문제는 정말 대기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포르투, 아니 유럽에서 본 대기줄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입장하진 않고 살짝 구경 후 바로 패스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포르투의 대표 관광 스팟인 클레리구스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무려 76m에 달하는 높은 종탑으로 유명한 성당인 만큼 멀리서도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종탑 뒤편 성당 건물 쪽을 따라 구경하며 올라갔는데 꽤나 큰 규모의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참고로 클레리구스 성당은 입장이 무료입니다. 다만 박물관과 포르투 전경을 볼 수 있는 종탑 전망대를 올라가는 입장료는 별도로 8유로입니다. 전망대가 꽤나 높고 올라가는 계단이 좁고 가파르다는 후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매일 정오마다 진행하는 오르간 연주입니다. 입장료도 무료니까 일정과 코스가 맞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클레리구스 성당을 지나서 상가 건물과 골목 사이길로 더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맞나 싶을 찰나 황홀한 풍경이 펼쳐지며 아름다운 비토리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도루강 풍경과 주변 포르투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길거리 버스킹 연주까지 어우러져 낭만 한가득이었어요. 날씨가 우중충한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포르투 도루강 풍경을 푹 눈에 한가득 담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포르투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낭만 가득해진 채 다시 골목을 따라 클레리구스 성당 쪽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낭낭해진 제 감성이 결국 폭발하게 된 엄청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클레리구스 성당에 가까워지면서 그 노랫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포르투 현지인 분들이 단체로 모여 기타 연주와 함께 다같이 떼창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우와, 진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포르투 편 그 자체였습니다. 몇 분은 흥이 넘쳐 춤까지 추시고 다같이 흥겹게 포르투 노래를 부르시는데 정말 즐겁고 낭만적이었습니다.
한참이나 그곳에 머물며 현지인분들이 불러주시는 노래를 함께 들었고 짧은 순간이나마 현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포르투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멋진 관광지, 맛집도 좋지만 뭐니 해도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이벤트가 여행의 가장 큰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넘치는 감성 한가득 충전하고 계속 그 순간을 곱씹으며 걸었고요. 휴식 겸 숙소에 잠깐 들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현지인 맛집 빵집 파다리아 히베이로에서 맛돌이빵 한가득 구입해서 숙소에서 푸짐하게 식사했어요. 포르투갈이 맛난 빵으로도 유명한 거 알고 계셨나요? 빵 맛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지인 빵 맛집에서 직접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잠깐의 휴식과 든든한 식사까지 마치고 3일차 오후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르투에서 아름답고 볼거리 많기로 이름난 거리 플로레스 거리를 걸어 이동했어요. 역시나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마침 길거리 공연도 진행 중이라 구경했습니다. 오전에는 포르투 현지인분들의 단체 떼창을 보고 이때는 또 기분 좋은 길거리 연주까지 정말 포르투는 낭만도시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니 오늘도 역시 빠질 수 없는 포르투의 대표 스팟 동루이스 다리 인근 도루강변에 도착했습니다. 1, 2일차에는 야경만 봤는데요. 이렇게 밝을 때 보는 도루강 풍경을 보니 색다르고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강 주변에 이어진 다양한 길거리 좌판들도 구경하고 정박해 있는 와인 수송선들과 그 주변 풍경들도 눈에 담으며 찬찬히 걸었습니다. 어둑해질 즈음 모루정원 바로 앞에 있는 경치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한참이나 풍경을 감상했어요. 경치도 좋고 직원분도 친절하셔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경치를 감상하다 보니 어둑어둑해졌고 생각보다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음날 가려고 했던 테일러스 와이너리를 급 방문했습니다. 모루정원에서 생각보다 가까워 걸어서 이동했어요. 오후 6시가 넘어 와이너리 투어는 못했고요. 대신 포트와인을 비롯한 테일러스의 각종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샵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걸 구입할지 고민하다가 10년짜리 포트와인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기분 좋게 와인까지 구매 후 나와서 다시 도루강 쪽으로 이동하는데 깔끔하게 조성된 넓은 공원 같은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와우포르투라고 주변 와이너리가 모여있는 해당 지역에 맞춰 조성한 포트와인 테마공원 같은 장소였어요. 와인박물관, 식당, 와인바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소 늦은 시간이라 이용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앞쪽으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정말 멋진 포르투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예상치 못하게 포르투에서 마주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포르투 3일차의 찐찐 마지막 일정으로 한 곳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루강을 따라 숙소 쪽으로 돌아가는 중에 말도 안 되게 분위기가 좋은 곳이 한 곳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연회장인 줄 알고 들어가도 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고로케와 유사한 포르투갈의 대표 음식 바칼라우를 판매하는 맛집 카사 포르투게사 두 파스텔 데 바칼라우의 매장이었어요. 유럽 느낀 낭낭한 인테리어로 조성된 2층짜리 실내 공간이 정말 아름다웠고요. 재즈풍 노래를 라이브로 공연하고 있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포트와인 한 잔과 만난 바칼라우는 못 참죠. 15유로라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공연 입장료라 생각하면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와인잔도 기념품이라면서 그냥 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칙투칙을 비롯한 아름다운 공연까지 어우러져 카사 포르투게사에서의 와인 한 잔, 만난 바칼라우로 그렇게 행복, 낭만 가득했던 포르투 3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포르투 그리고 포르투갈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커피 한잔하며 아주 산뜻하게 포르투 마지막 날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딱히 큰 일정 없이 포르투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름답고 즐길 건 많지만 작은 도시 포르투라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들을 마지막으로 곱씹듯이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도루강도 다시 왔고요. 주변 식당, 상점 곳곳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래는 시간상 뺐던 그라함 와이너리를 급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간도 많겠다 결국 그라함 와이너리도 걸어서 방문해 봤는데요. 이곳은 경사도 있고 조금 멀긴 하더라고요. 택시나 버스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약 30분 정도 오르내리며 다소 힘겹게 걸어서 그라함 와이너리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그라함 와인 보관소를 들어가 보고 포트 와인에 대해 설명도 듣고 와인 시음까지 해볼 수 있는 와이너리 가이드 투어도 있어서 방문하실 분들은 사전에 꼭 예약하셔서 투어도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너리 투어는 하지 않았고요. 대신 전날 테일러스에 이어 그라함 와이너리에서도 포트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이것저것 워낙 다양한 와인을 구경하다 보니 포트 와인을 비롯해서 일반 와인까지 4병이나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와인 쇼핑까지 마치고 이후 포르투에서의 마지막 식사 맛집 라레이라를 방문했습니다. 늦은 점심이라 애매한 시간이었음에도 만석이더라고요. 들어가도 되나 입구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현지 할머님 한 분이 답답하셨는지 제 팔을 잡고 막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정신없는 분위기에 주문받고 식사 나오는 것까지 다소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직원분들이 모두 정말 친절하고 위트까지 있어서 전혀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식, 결과적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폴포, 문어 요리와 스튜 같은 피카파우, 그리고 거기에 샹그리아까지 전부 다 뭐 하나 빠짐없이 모두 정말 맛있었어요. 먹으면서도 우와 감탄하면서 먹었고 배부른데도 빵이나 샹그리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가격도 37.8유로로 양에 비해 아주 가성비 좋은 편이라 더더욱 만족스러웠어요. 포르투갈의 마지막 식사로 이렇게 맛 좋고 친절하기까지 한 찐맛집에서 먹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두둑하게 맛돌이 식사까지 마치고 포르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찐 마지막으로 포르투 야경까지 야무지게 감상한 뒤 처음 포르투에 방문했던 순서와 정확히 반대로 열차를 타고 캄파냥 버스터미널로 돌아가 버스를 타고 그렇게 포르투를 떠났습니다. 여행 계획 짤 때 솔직히 포르투갈은 별 기대 없이 약간 스쳐가는 여행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그 아름다움과 낭만, 감성까지 정말 기대보다 훨씬 좋았고 완벽했어요. 행복했었는지 떠나는 순간 정말 아쉽더라고요. 언젠가 또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낭만 그 자체였던 포르투, 그리고 포르투갈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여행은 또 다른 낭만과 열정의 도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어집니다. 스페인에서의 행복하고 즐겁고 알찬 여행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상 김틴또 유럽 여행 시리즈 포르투 여행기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